소리가 뭐 삐, 뭐 쉬, 어떤 소리가 됐든 들리는 소리들은 우리가 보통 이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명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을 이제 이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명이 있는 분들이 난청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인지장애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그 악화 요인을 일단은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비싼 거 말고 싸구려 헤드폰을 권장합니다. 심장 뛰는 박동과 템포와 크기가 비슷하게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면 그때는 빨리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재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신정은 교수님과 함께 난청과 뇌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일상생활 하면서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 하면서 약간 이게 뭐지 싶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귀 안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뭐 삐, 뭐 쉬, 어떤 소리가 됐든 들리는 소리들은 우리가 보통 이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 교과서에 이명이라는 단위를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정상적인 성인도 한 75% 정도에서 살다가 두세 번 정도의 이명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명이 반드시 있다고 해서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이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피로 누적이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될까요? 보통은 그렇죠.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이 이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빈혈이 있다거나 어떤 내과적인 어떤 컨디션으로 혈액순환이 뇌로 잘 안 될 때도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끔씩 들리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병적이다. 라고 해서 이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이게 들리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가볍게 띠띠 삐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뭐 매일 1시간씩 꾸준히 3주 이상 들렸다라든가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들리는데 그게 계속 같은 소리가 비슷한 시간이 계속 들린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길입니다. 크기와 길이. 소리가 점점 크고 하루 종일 들린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루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병원에 오셔서 원인이 뭔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저희가 직전 시간에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명이 들리면 곧 난청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저번에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오기 쉽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명도 치매로 이어지기 쉬운 건가요? 이명을 가장 흔한 증상으로 여기고 있는 질환이 사실은 난청입니다.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명은 사실은 질환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증상을 이제 이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이명이라는 증상을 가장 많이 동반하는 질환이 난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명이 있는 분들이 난청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난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지장애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이명이 있을 때 언제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인지가 궁금한데 사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깐 들리다 마는 거겠지 하면서 방치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들리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명이 박동성 이명인데요. 네. 내가 심장 뛰는 박동과 템포와 크기가 비슷하게 그런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면 그때는 빨리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귀 주위에 있는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박동성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귀 주위에 있는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타각적 이명, 즉 뭐 드드득, 뭐 뚜두득, 뽀드득 찌리릭 뭐 이런 소리들이 또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귀에 문제가 있어서 들리는 이명 소리는 매미 소리, 바람 소리 또는 삐 이런 소리들이 가장 흔히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주 있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크기가 크면 가시는 거고요. 간헐적으로 피곤할 때마다 뭐 1년에 한두 번 들린다?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이 그냥 삐 소리 나는 게 이명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시를 들어주는 것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다양한 소리가 많습니다. 진료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싶었던 소리도 있으셨을까요? 저 되게 재미있는 친구 기억이 나는데요. 19살 여자친구였어요. 예. 귀에서 소리가 따닥, 딱딱, 따다닥, 딱딱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 그래서 저도 들어봤더니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떨 때 그런 소리가 들려 했더니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입을 벌려봐라 라고 했더니 정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관 주위에 있는 근육이 이제 불규칙한 수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얼굴에 보톡스 맞죠? 네. 그래서 입 안쪽에 보톡스를 놔줘가지고 그 소리를 없앴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라면 문학 소녀이신 분이 계셨어요.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3명이나 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약간 소음성 난청이 살짝 있으셔서 아주 약한 이명이 있으셨고 약을 들여가지고 치료가 잘 돼야 되는 케이스였고 검사상에서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불편하다고 느끼셔서 제가 치료를 하다 한번 물어봤죠. 그럼 어떨 때 이 소리가 좀 적게 들리거나 안 들리냐 그랬더니 책 읽을 땐 그렇다. 그래서 그럼 책을 더 많이 읽으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명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제습관화 치료라 그래서 이명을 듣는 습관에서 듣지 않는 습관, 즉 듣는 시간보다 안 듣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이제 이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이명 제습관화 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권유를 드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진료실에 불러서 네. 왜 도와줘야 하는지 그래야지만 와이프가 이명이 좋아지고 우울증도 안 생기고 자기한테 짜증도 안 낼 것이고 아이들한테도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설득해서 주말에 2시간씩 아이들을 보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퇴근해서 와서 또 아이들을 보아서 문학소녀였던 그 환자분이 책을 읽으면서 이명 제습관화 치료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치료가 성공했다니까 참 네. 다행이고 네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도 치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명이 들린다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청력 검사를 먼저 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난청의 가장 흔한 증상이 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감별 진단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들리는 이명이 객관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거를 보고 하나씩 원인들을 이제 찾아내 드립니다. 거의 오시는 분들의 한 70-80%는 그 2가지 검사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내과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MRI까지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명을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명이 왜 생겼는지를 잘 진단을 받으시고 그걸 없애셔야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악화될 때가 있거든요. 그 악화될 때 어떨 때 그게 악화되는지 그 악화 요인을 일단은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명약을 일반 병원에서 막 7, 8개씩 드시다가 오셨는데 제가 봤더니 콜레스테롤 조절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하나 딱 드리고 콜레스테롤 조절을 빡세게 해드렸더니 이명이 엄청 거의 뭐 반 이상 줄어드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이 생긴 원인 자체는 뭐 난청이거나 노화거나 우리가 완치될 수 없는 그런 원인일 수 있지만 이명이 악화되는 요인들은 사실 저희가 조절하고 예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되는 요인들이 뭔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조절하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또 반대로 이명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이나 뭐 뇌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이명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워낙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게는 그냥 피곤해서 잠깐 생기다 마는 것부터 시작해서 뇌혈관 종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사실상 3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고 전문의를 찾으셔서 네.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지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한 가족을 한번 제가 찾아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21살짜리 남자가 오셨어요. 한 3주 전부터 이명이 있는데 좀 어지럽증이 가끔 동반이 된다. 그래서 이명이 어떻게 들리니 했더니 심장 박동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뇌에 꽈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위치가 굉장히 드문 위치였고 생긴 모양도 되게 특이했고 젊은 나이였는데 그렇게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가족 중에 너와 비슷한 증상이 없어? 그랬더니 누나도 있고 뭐 어머니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쪽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 누나하고 어머니도 뇌에 꽈리가 똑같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어찌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질환이기도 하죠. 좀 어려운 질환이긴 해요. 네. 네, 저희가 계속 이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귀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현대 생활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이어폰이거든요. 일상생활 하면서 많이들 착용하고 계시는데 종류도 참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습관만은 아니겠죠.
네, 이어폰 정말 많이 쓰시죠. 네. 근데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 귀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소리는 음파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파가 고막에 딱 치고 들어간다 치면 고막에 100%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그 음파가 일부는 바깥으로 다시 튕겨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막혀 있을 때는 하울링 소리, 즉 일부 소리가 반사돼서 나간 소리가 다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청각세포가 다음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왜?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듣지 않게 해서 그 다음 자극이 깨끗하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를 열고 들었을 때 청각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귀를 막았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폰이 됐든 뭐가 됐든 막 귀를 막고 들을 때는 귀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량을 듣더라도 청각세포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하다. 그러니까 더 빨리 망가지기 쉽고 그러므로 난청이 더 빨리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교수님 귀를 안 막고 듣는 건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골전도 이어폰 괜찮지 네. 않나요?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골전도 이어폰이 일반 이어폰보다는 안전한 거는 맞습니다.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음역대의 소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하는 높은 소리요, 하는 낮은 음의 소리가 있는데 이 골전도 음이 낮은 음의 소리를 들려줄 때 에너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는 조금만 커져도 불편해라고 소리를 줄여요. 그렇지만 우 하는 소리는 엄청 커져도 불편한 게 덜 나기 때문에 네. 계속 소리를 올려 듣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둘 다 볼륨이 커지면 청각세포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즉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시끄러운 데서 소리를 들으시다 보면 낮은 음의 증폭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불편한 걸 모르니까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소리를.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에서는 골전도 이어폰을 쓰는 게 더 안전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는 오히려 이어폰보다 일반형 귀를 막는 이어폰보다 골전도 이어폰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죠. 네, 골전도 이어폰도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이어폰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싸구려 헤드폰입니다. 오히려? 네, 왜냐면 싸구려 헤드폰은 완전히 밀폐가 안 돼요. 약간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리가 좀 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귀에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은 귀 안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 웨이도염이나 귀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귀지가 차게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헤드셋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비싼 거 말고 싸구려 헤드폰을 권장합니다. 기계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어도 그게 귀에는 더 편안할 귀에는 더 수 좋습니다. 있겠네요. 네, 비싼 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건 난청으로 인한 이명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이명들이 있고요. 또 악화 요인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증상을 잘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꼭 이명 환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명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귀에서 난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귀는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인 거지 소리를 듣는 기관은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기관은 뇌입니다. 뇌가 소리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귀에 문제가 있어서 이명이 생기는 거라면 고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뇌가 듣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명 제습관화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라든가 또 이명을 듣는 습관에서 듣지 않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또 악화 요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명도 극복할 수 있는 증상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정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명, 뇌 건강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명이 찾아왔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신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